이번 시간에는 서브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페이지는 이런 거죠. 이런 서브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가서 서브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서브 페이지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페이지 속성 가서 상위 페이지를 회사 소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페이지 선택한다면 그 페이지가 이 현재 페이지의 상위 페이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집기를 들어가겠습니다. 편집기에 가서 함수를 하나 적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페이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면 이 부분 때문에, 이 파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일이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이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파일도 삭제하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네, 페이지가 나오고요. 페이지가 지금 전부 나오고 있는데 회사 소개의 서브 페이지만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변수를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보면 네, 새로 고침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차일드 어브라는 거는 해당 아이디를 가진 포스트의 자식 페이지만 보여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아이디는 회사 소개의 아이디인 것이고, 이 회사 소개의 아이디니까 이 회사 소개의 자식 페이지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포스트 아이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포스트는 해당 포스트나 페이지의 정보를 담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바로 이 함수를 통해서 적용이 된 겁니다. 포스트를 한번 포스트의 내용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열고 닷덤프란 명령을 사용합니다. 닷덤프는 화면에 나타내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화면에 보여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면 네,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정보 중에 id 값이 있죠. 잠시만요. 이 id 값은 회사 소개 페이지의 id 값이 됩니다. 이건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글 쓴 날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정보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보가 있고요. 이 포스트는 보시면 업무 영역으로 가볼까요?
포스트가 달라집니다. 포스트가 ID 부분이 13으로 달라졌죠. 이거는 업무 영역 페이지의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페이지나 포스트마다 해당 포스트나 페이지의 정보를 포스트라는 변수에 담아줍니다. 이 역할을 이 함수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id 값을 어떻게 불러오냐면 이렇게 화살표로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d 값을 불러왔고 이 id에 자식 페이지를 찾아서 자식 페이지가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팟덤프는 지우고요. 그다음에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페이지 이 부분은 제목 부분인데 제목 부분은 초기 값으로 그러니까 그 초기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해줄 수 있는데 이런 페이지를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안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면 서브 페이지가 지워져 버리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 부분은 이 ID 부분을 회사 소개 페이지의 ID로 고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스트의 정보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ID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자식 페이지가 없는 서브 페이지에서는 안 나오게 되죠. 자식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사 소개 페이지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서브 페이지, 현재 서브 페이지의 부모 페이지의 아이디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포스트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갖고 온다는 뜻인데 포스트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반복문 안에서는 포스트를 따로 선언할 필요는 없지만 반복문을 벗어나서 다른 함수나 이런 부분에서 포스트 변수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전역 변수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복문 바깥에서 포스트 변수를 사용을 한다면 포스트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가 페어런츠를 갖고 있다, 그 부모 페이지를 갖고 있다면 숫자 1을 리턴하고요. 부모 페이지가 없다면 숫자 0을 리턴하는데 조건문에서는 숫자 1은 PHP에서의 조건문에서는 if문에서는 숫자 1은 true고 참이고 숫자 0은 거짓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부모 페이지가 있다면 참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라면 이 줄로 이동을 해서 포스트 아이디를 그냥
부모 페이지가 없다면 현재 포스트의 아이디를 리턴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부모 페이지를 갖고 있다면 이런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뭐냐면 포스트, 해당 포스트나 페이지에 부모 포스트나 페이지의 아이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바덤프로 화면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현재 부모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위로, 그 상위로 상위 회사 소개를 자식 페이지로 갖는 부모 페이지는 없죠. 회사 소개가 최상위 부모 페이지이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근데 사회 공헌 활동에 가보면 값이 생기죠. 바로 이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 값이 이제 이 경우에는 회사 소개 페이지의 아이디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페이지 추가를 해서 사회 공헌 활동에 자식 페이지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식 페이지에서 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사 소개 페이지고요. 하나는 사회 공헌 활동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상위는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상위가, 그 다음 페이지가, 그 다음 상위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이 최상위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함수를 어떻게 적어주냐면 지금은 상위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 자식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지만 자식 페이지 여러 개일 경우를 대비해서 순서를 뒤집어주는 함수를 씁니다. 이런 함수를 쓰고요. 이런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 되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위치가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부분은 주석 처리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주석 처리가 아니고 지워놓을게요. 일단 지우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상위 페이지에 부모 페이지에 아이디가 나와야 되니까 부모 페이지 아이디는 지금 바뀌어 있죠. 0번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페이지에는 이 함수를 넣어줍니다. 복사해서 여기에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식 페이지는 지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이 부분은 포스트 페어런트
넣어주고요. 새로 침을 하고 코너 활동을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CSS 수정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